노년에 재혼했어요. 하지만 이건 모르고 했다가 더 큰 후회와 실망만 남았습니다. 저는 정우석입니다. 올해 68살이죠. 시청에서 시설관리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같이 밥을 해먹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어요. 식탁에 앉아서 반찬을 두세 개 꺼내놓고 혼자 먹는데 괜히 목이 메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노인복지관 건강강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나 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강좌에 가보니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들 나이는 비슷했고 서로 인사 정도만 하고 강의를 들었어요. 혈압 관리하는 법, 걷기 운동하는 법 이런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 유익했습니다. 그날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강순자였어요. 첫인상은 참 차분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처럼 졸지도 않고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이 유익하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우리 나이엔 건강이 제일이죠. 순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나 봐요? 솔직하게 말해드렸어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남편이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네요. 혼자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때 순자 표정에서 뭔가 비슷한 외로움 같은 걸 느꼈어요.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이었는데 현실적인 조언을 잘하더라고요. 저한테 혼자 살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실제로 저도 아내가 없어진 후로 생활 리듬이 많이 흐트러졌거든요.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언제 밥을 먹을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서 만나게 됐어요. 같이 걷기 운동도 하고 가끔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순자와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설레는 감정 같은 건 아니었지만요. 순자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도 잘 만들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타입이었어요. 저처럼 혼자 살면서도 집을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가져와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다니 대단해요. 제가 말하면서 감탄했어요. 혼자 살아도 대충 살면 안 되죠.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점점 대충 살게 됐거든요. 밥도 대충 먹고 청소도 대충 하고 빨래도 며칠씩 미뤘습니다. 그런데 순자를 보니 혼자 살아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혼자 사는 게 정말 위험해요.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감기 몸살로 며칠 누워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은경이가 우연히 전화해서 알았지.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서로 안부라도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것, 내가 아프면 걱정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혼자는 아니겠구나.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혼자 보내는 세 번째 겨울이었는데 왠지 이번엔 다를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순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혼자라는 무거움이 조금씩 덜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11월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12월이 되니까 영하로 뚝 떨어졌어요. 혼자 사는 집은 더욱 쌀쌀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놔도 왠지 따뜻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잠깐 어지럽다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발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살짝 젖어 있었나 봅니다. 순간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허리도 삐끗한 것 같았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무서웠어요. 이대로 누워 있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1시간 정도 지나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계속 피가 났고 허리는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이마에 상처가 꽤 크게 났더라고요. 이건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경이에게 연락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지금 당장 가야 할까요? 은경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큰일 아니니까 일 끝나고 와.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지만 딸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참 막막했어요. 간호사가 가끔 와서 체크하고 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외로웠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순자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말씀 들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죽을 꺼내 주었어요. 단호박죽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다가 집에서 끓인 죽을 먹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정말로 매일 병실에 왔어요. 아침에 죽을 끓여서 가져왔고 점심시간에는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저녁에도 잠깐 들러서 안부를 물어보고 갔어요. 은경이는 첫날 밤에 와서 하룻밤을 지켜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이 바빠서 저녁에 잠깐씩만 들렸습니다. 미안해하는 딸을 보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시간이 좀 날 것 같은데. 은경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바쁜 거 아빠가 아는데 뭘.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했어요. 반면에 순자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제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고 간호사가 오면 상태를 꼼꼼히 물어봤어요. 병원 빨래도 가져가서 해다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미안해서 말했어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순자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입원 3일째 되는 날, 밤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간호사를 불렀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뇌진탕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말했어요. 제가 밤에 잠깐 지켜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죠.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말했지만 순자는 그냥 병실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의자에서 목을 비틀며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밤새 불편하게 잤을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제 죽을 끓여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제가 말했어요. 보답은 무슨 보답이에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죠.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날 밤에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다쳤을 때 순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은경이는 바쁘고 다른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외롭게 병원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아내가 돌봐주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되니까 아플 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플 때 혼자라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이구나. 누군가 내 곁에서 걱정해주고 돌봐주고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퇴원하는 날 순자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놓았어요. 당분간 몸조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자가 신경 써주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산다면 적어도 아플 때 혼자가 아니겠구나. 서로 돌봐주며 살 수 있겠구나. 그 순간 결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필요였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섭고 아플 때 외로운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순자 역시 비슷한 처지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피해야 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두려움보다는 함께 의지하며 사는 안정감이 더 절실했어요. 퇴원하고 일주일 후 저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하실까요? 그날 동네 찻집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 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젊은 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죠. 먼저 양가 자녀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은경이는 처음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빠 혼자 사시는 거 걱정 많이 했는데 좋으시겠어요.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순자의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잘 됐다면서요. 양가에서 만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은경이와 순자의 아들 민수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행히 서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은경이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은경이가 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나이에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었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최고죠. 신혼집은 제 집으로 정했어요. 순자 집보다 조금 더 넓었거든요. 순자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한 예식을 올렸어요. 양가 가족들과 복지관에서 아는 몇 분만 초대했습니다. 화환이나 피로연도 없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축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이웃 어르신들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순자는 소박한 한복을 입었고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저희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신기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식사를 했어요. 은경이가 준비한 작은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은경이가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경아. 제가 답했어요. 민수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외로우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5년 만에 혼자가 아닌 채로 잠자리에 드는 거였습니다. 순자는 안방 옆 작은 방을 쓰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답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혼자 살 때는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순자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꼬박꼬박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자가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밥이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자는 살림을 정말 잘했습니다.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됐고 빨래도 항상 깨끗했어요. 제가 혼자 살 때는 며칠씩 미뤄두곤 했던 일들이 척척 처리됐습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 되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혼자 살 때는 생각날 때 아무 때나 먹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먹으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나이엔 규칙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며칠 지나니까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밤에도 잠을 푹 잤어요.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어요. 혼자 살 때는 필요한 것만 대충 사왔는데 순자와 함께 가니까 장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배추가 싱싱해 보이네요. 순자가 이것저것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고르시네요. 저는 아무거나 집어왔는데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봤습니다. 혼자 볼 때보다 재미있었어요. 중간중간 순자가 저 사람 정말 나쁘네요 같은 말을 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혼자 볼 때는 심심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네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혼자 보면 쓸쓸했는데 순자도 동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혼자 먹을 때의 그 쓸쓸함이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요가 수업이래요. 우리도 함께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을 채워주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잃어버린 일상의 대화가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밤만 되면 왠지 불안했는데 이제는 옆방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됐어요. 순자도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은경이가 주말에 놀러 왔을 때도 좋았어요. 순자가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어서 딸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은경이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은경이. 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산책하고 아침밥 먹고 각자 할 일 하다가 점심에 만나고 오후에는 때로 함께 외출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좋네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평온했어요. 큰 문제도 없었고 서로에 대해 불만도 별로 없었습니다. 단조롭지만 평안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함이 사실은 우리가 서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냥 상대방이 맞춰주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변화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 변화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침 시간을 조금 더 일찍 하면 어떨까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오면 하루가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어요. 공무원 시절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순자가 제안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제가 답했어요. 우리 나이엔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산책도 공기가 맑을 때 하는 게 좋고요. 맞는 말 같았어요.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6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피곤했습니다. 제 몸은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순자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건강을 위한 일인데 피곤하다고 하면 게으른 사람 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저녁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보, 우리 저녁을 조금 더 일찍 먹으면 어떨까요? 5시 반 정도예요. 늦게 먹으면 소화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6시 반이나 7시쯤 저녁을 먹었어요. 그 시간이 딱 맞았거든요. 하지만 또다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엔 일찍 먹고 일찍 자는 게 맞아요. 몸 생각하면 이게 좋을 거예요. 순자가 말하는 것들은 다 건강을 위한 것이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시 반에 저녁을 먹으니까 저녁이 너무 길어졌어요. 8시만 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했는데 이미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됐어요. 일찍 먹으니까 좋지 않아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뉴스를 꼼꼼히 보는 편이었는데 순자는 너무 자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뉴스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와요. 우리 나이엔 마음 편한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죠. 건강 프로그램이나 여행 프로그램 보는 게 어때요? 결국 뉴스 시간에도 순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는데 그마저도 순자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계시네요. 우리 함께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자가 말했어요.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는 매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혈압에도 안 좋고요. 저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좋아했는데 점점 간이 싱거워졌어요. 순자가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짜게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싱겁게 드시기 어려우시죠? 천천히 적응해 보세요. 순자가 배려하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점점 음식이 맛없어졌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무원 시절 동료들과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술자리는 건강에 안 좋아요. 우리 나이엔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그것도 안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몸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집에서 친구분들 만나시면 어때요? 결국 외부 모임을 줄이게 됐어요.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자고 하니까 친구들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새댁이 있는데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은경이가 올 때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딸이 늦은 시간에 오면 순자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경이가 늦게 와서 저녁 시간이 늦어지네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끔 일이 늦게 끝나서 그래요. 제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저녁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은경이도 눈치를 챘는지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왔는데 이제는 2주에 한 번 정도만 왔습니다. 아빠, 제가 오면 불편하시죠?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제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순자 눈치를 보게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개인적인 시간이었어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항상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혼자 뭐 하세요?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순자가 말했어요. 잠깐 책 좀 읽으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책은 나중에 읽으셔도 되지 않아요? 지금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책을 읽는 것도 혼자 생각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순자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늦게 산책을 나가려고 했어요. 지금 나가세요? 평소와 시간이 다르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나가고 싶어서요. 제가 답했어요.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제한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규칙이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해야 해요가 된 거죠. 제가 한 번, 두 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 것들이 어느새 지켜야 할 규칙이 됐어요.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기면 순자가 불편해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순자가 말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 제가 동의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정이었다는 걸요. 순자는 제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한 거였습니다. 밤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분명 순자는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건강도 챙겨주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게 해주고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사라져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생활 패턴도, 제 취향도, 제 시간도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방식에 맞춰서 살게 된 거죠.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결혼 전에 혼자 살 때는 외로웠지만 적어도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언제 일어날지, 뭘 먹을지, 뭘 볼지 제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정해진 길로 산책하고 5시 반에 저녁을 먹고 순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9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동의한 일이라고 했으니 불평할 수도 없었어요. 순자에게 말하면 처음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서 작아졌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순자 눈치를 보게 됐고 제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순자가 좋아할 만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하실래요? 순자가 물으면 순자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해요라고 답했어요. 그러면 순자는 기뻐했지만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는 거였어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함께 살려면 이래야죠라는 말들. 저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를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리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집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순자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사러 서점에 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책 한 권 사러 서점에 좀 다녀올게요. 제가 답했어요. 무슨 책인데요? 역사책이요. 조선왕 조실록에 관한 거예요.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 어려운 책을 굳이 사셔야 할까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되지 않아요? 소장하고 싶은 책이라서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는 돈을 아껴 써야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서점에 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옛날 직장 동료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서가 오랜만에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할까? 새로운 막걸리 집이 생겼다는데 저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결혼 후로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줄었거든요.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어때? 토요일 저녁은 순자와 함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친구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님, 토요일 저녁에 친구 만나러 나가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요? 우리 함께 있는 시간인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랜만에 연락 온 거라서요. 자주 나가시면 몸에 안 좋아요. 술도 드시고 우리 나이에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최고죠. 결국 친구 약속을 취소했어요. 친구는 아쉬워했지만 순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외출을 하지 않게 됐어요. 나가고 싶어도 순자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항상 꼭 필요해요?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아요? 같은 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요한 걸 사려고 해도 순자의 승인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옷 좀 사고 싶은데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있는 옷도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처럼 옷을 많이 살 필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끼는 게 미덕이에요. 나중에 아플 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순자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은경이와의 관계였어요.
딸이 집에 올 때마다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은경이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아빠,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들를게요. 그래, 언제든 와. 제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하네요? 가끔 그럴 수 있죠. 딸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야 준비를 하죠.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간단하게 해도 돼요. 하지만 순자는 내내 불편해했어요. 은경이가 와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은경이도 눈치를 챘는지 일찍 가려고 했어요. 아빠, 저 이만 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새어머니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은경이가 간 후 순자가 말했어요. 은경이가 올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할 것도 없고 딸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것도 안 되나요? 제가 조금 답답해서 말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스케줄이 있잖아요. 결혼했으면 부부가 먼저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부부 관계보다 못한 건가요? 다음 주에 은경이가 또 연락했어요. 아빠, 이번 일요일에 점심 같이 드실래요? 맛있는 식당 찾았는데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딸과 둘이서 밥 먹는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순자님, 일요일에 은경이와 점심 먹으러 나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일요일이요? 우리 함께 있는 날인데 은경이도 같이 집에서 먹으면 안 될까요? 가끔은 밖에서도 먹어야죠. 집밥이 제일 좋은데 굳이 나가서 기름진 음식 드실 필요 있나요? 결국 은경이에게 집에서 먹자고 했어요. 하지만 은경이는 그냥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은경이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했는데 이제는 2주, 3주에 한 번씩만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자주 연락드리면 새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연락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제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순자 눈치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아빠다운 모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은경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다운 모습이 뭐였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제답지 않게 살고 있었을까요? 집에서 제자리도 점점 없어져 갔어요. 거실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함께 텔레비전 봐요라고 했고 방에서 혼자 있으려고 하면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 물건들도 하나둘 사라져 갔어요. 거실에 있던 제 책들이 방으로 옮겨졌고 자주 쓰던 라디오도 시끄럽다고 해서 치웠습니다. 정리하니까 깔끔해 보이죠? 순자가 말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이 깔끔해진 대신 제 흔적이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순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좀 늦었어요. 제가 답했어요. 병원이요? 아픈 곳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정기 검진 받으러 갔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혼자 갔다 올 수 있는 일이라서요. 순자의 표정이 서운해 보였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꼭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나요? 제가 조금 답답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순자가 울먹였어요.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했으면서 혼자만 사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를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병원 가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나요?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뭘 말해도 순자가 서운해하거나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말씀이 없으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답했지만 실제로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져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순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게 됐습니다. 제 진짜 생각이나 감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더욱 힘들었어요. 은경이와 순자 사이에서 저는 항상 중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립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가장 상처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았지만 그 침묵이 저를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은경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 보이더라고요. 아빠, 잠시 같이 나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가 듣고 있어서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차 마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바깥 공기도 쐴 겸 나가요. 은경이가 다시 말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밖에 추운데 굳이 나가실 필요 있나요? 집에서 따뜻하게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잠깐만요, 새어머니. 은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순자의 표정이 굳었고 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은경이와 함께 나왔어요. 동네 커피숍에 앉으니까 은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은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소리야? 힘들 게 뭐 있어? 제가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 딸이에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다 알아요. 은경이가 찬찬히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 아빠는 비록 혼자 사셨지만 나름대로 자유로우셨어요.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고, 읽고 싶은 책 읽으시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제가 변명하듯이 말했어요. 정말요? 요즘 아빠가 언제 친구들 만나셨어요? 언제 혼자 책 읽으시는 걸 봤어요? 은경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실제로 결혼 후에는 친구들과 만난 적이 거의 없었고 책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서.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얼마나 책을 좋아하시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모를까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은경이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빠, 저한테도 예전만큼 편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항상 새어머니 눈치 보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야. 순자님을 배려하는 거지. 배려와 눈치는 달라요, 아빠. 은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지금 눈치 보고 계세요. 자기 딸에게까지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로 저는 은경이에게까지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은경아, 아빠도 어른이야.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제가 말했어요. 선택이요? 은경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빠는 정말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참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선택과 참음의 차이.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경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빠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행복하지. 제가 자동으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은경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지금 행복해 보여? 은경이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행복해 보이냐는 딸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했나요? 외롭지는 않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잤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나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은경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제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은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냥 모르겠어. 이게 행복인지 그냥 외롭지 않은 건지. 은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행복과 외롭지 않은 건 달라요. 그런가? 네. 외로움을 피하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은경이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혼했던 거였습니다. 아빠는 외롭기 싫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외롭지 않았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혼자 살 때는 적어도 제가 제 자신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마저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더 외로워진 것 같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상하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으면서 더 외로워지다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빠.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 함께 있는 건 진짜 함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경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순자와 함께 있지만 정말로 함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순자의 방식에 맞춰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아빠답게 살 수 있어야 진짜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빠가 아빠를 포기하고 새어머니와 사는 거잖아요. 그러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였을 것 같은데요. 아빠와 새어머니는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결혼했지,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새어머니도 나쁜 분이 아닌 걸 알아요. 아빠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빠도 새어머니도. 은경이 말이 정확했어요. 순자는 저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고, 저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면서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해요, 아빠. 아빠의 마음을, 아빠의 어려움을. 그러면 순자님이 상처받을 텐데. 지금 아빠가 상처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새어머니도 분명 눈치채고 계실 거예요. 아빠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 말을 들으니 생각해 볼 일이었어요. 순자도 제가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걸 알까요? 아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경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아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네. 지금까지는 외로움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고, 그거잖아요.
은경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아빠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혼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삶에서 더 멀어졌다는 것을요. 은경아, 아빠가 잘못 선택한 걸까? 잘못된 선택은 없어요, 아빠. 다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커피숍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시작한 결혼이 저를 더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있지만 제 자신과는 멀어져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리 오래 하셨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구나. 은경이와의 대화 이후 며칠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지금 행복해 보여?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68년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 행복한지도 모른다니. 순자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네요.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건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만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님, 시간 되실 때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텔레비전은 껐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순자님,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달이 됐네요.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동안 어떠셨어요? 저와 함께 사는 게 좋았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순자가 말했어요. 저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뭔가요? 순자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점점 제가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뭘 보고, 언제 자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함께 정한 것들이잖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분명 제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정이었다는 걸. 순자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우리 나이엔 규칙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알고 있어요. 순자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뭔가요?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제가 편한 시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순자가 조금 서운해 보였어요. 제 방식이 그렇게 불편하셨나요?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저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했으면 맞춰서 사는 게 한 사람이 포기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순자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강했나요? 강하다기보다는 순자님은 혼자 살 때와 똑같이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옆에 제가 있을 뿐이지. 순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요.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 방식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5년 동안 제 방식으로 살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 생각에 잠긴 채로.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신이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셨어요? 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순자님은 어떠세요? 저와 함께 사는 게 저는 편해요. 누군가 있다는 자체가 안심이 되고. 행복하세요? 순자가 잠시 멈췄어요. 은경이가 제게 물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제가 순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정적이에요. 저도 그래요. 행복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외롭지 않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희 둘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고 있던 건 행복이 아니라 안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순자가 물었어요. 성급했다기보다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함께 살 준비가. 어떤 준비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당신이 저에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피하려고 무조건 맞춰드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이 당신답지 않게 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점점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모르게 당신을 제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나 봐요. 순자님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규칙적이고. 다만 제 방식과 다를 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신이 불행해하면서까지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저도 순자님이 억지로 제 방식에 맞춰주시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럼 저희는 서로 눈을 보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건 아닐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 살기에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순자가 제 말을 이어받았어요. 순자님, 저는 순자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함께 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움 때문에 서둘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결혼했지. 진짜 함께 살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다시 시도해 볼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다시 시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너무 지쳤어요. 저도요. 당신이 불편해하는 걸 보면서 저도 힘들었어요. 그럼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해 볼까요? 순자가 제안했어요. 그게 좋겠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인정했으니까요. 우리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화 이후 저희는 일주일 정도 각자의 시간을 가졌어요. 순자는 친정에 다녀왔고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마주 앉았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요? 순자가 답했어요. 저도요. 결론이 나셨나요? 순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우리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맞춰가며 사는 것보다는 각자 편한 방식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순자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5개월 만이었어요. 다행히 양가 자녀들도 이해해 주었어요. 은경이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순자의 아들 민수도 어머니가 편하신 게 최고조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순자가 말했어요. 맞아요. 미워하지 않고 헤어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간단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복잡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순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순자가 짐을 싸는 날 묘한 기분이었어요. 슬프지도 않고 후회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순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순자님도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제가 답했습니다. 순자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무거운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7시 반. 제 몸이 가장 편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5개월의 결혼 생활이 한 계절처럼 지나갔네요. 아침 산책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길로 다녔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다른 길로 가고 싶으면 돌아서 갔습니다.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시작했어요. 우서가 어떻게 지냈어?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 옛 동료가 물었어요.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재혼은 어때? 좋지? 쉽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이혼 사실을 말하자 다들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위로나 동정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맞춰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맞아.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저만 어려웠던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경이가 찾아왔을 때는 확실히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아빠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은경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네. 예전 아빠 같아요. 편해 보이세요. 그런가? 나도 그런 기분이야. 잘하셨어요, 아빠. 억지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은경이와 함께 외식도 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요. 마음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이번 일로 뭔가 깨달은 게 있으세요? 은경이가 물었어요. 많지. 우선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래요? 응.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워.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게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 맞아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같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더 외로울 수 있어요. 은경이 말이 정확했어요. 순자와 함께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거든요. 그리고 또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제가 은경이에게 말했어요. 뭔가요? 노년에 재혼할 때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뭔데요?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한 합의. 서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진짜 깊이 이야기해 봐야 해. 아, 그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서둘러 결혼했어. 서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젊을 때 결혼은 사랑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노년의 재혼은 달라요. 이미 각자의 방식이 굳어진 나이에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서글펐는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밤에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뉴스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가끔은 그냥 라디오만 들으며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라는 게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 물론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아플 때나 우울할 때는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나 자신을 잃는 것이었어요. 순자와 함께 살 때 저는 점점 제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제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들과 가끔 만나는 걸 즐기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몇 달이 지나서 우연히 순자를 마주쳤어요. 시장에서였는데 서로 어색하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어요. 잘 지내요. 당신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순자도 편해 보였어요.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는 서로 힘들었죠? 순자가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어요. 많은 걸 배웠거든요. 저도요.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헤어질 때 순자가 말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순자님도요. 그렇게 저희는 좋은 관계로 끝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 외로움보다 나 자신을 잃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노년의 재혼에 대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한 합의예요. 서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없는지,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노년에 재혼했지만 이것을 모르고 시작한 결혼은 더 큰 후회와 실망만 남겼어요. 혼자인 게 두려운 것보다 나를 잃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